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이상현 교수입니다. 한 달 전쯤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IT 일자리 창업 관련해서 회의에 나갔다가 회장님을 뵙고요. 회장님께서 오늘 강연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엔젤 투자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정부 정책 관련 과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과제를 할 때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정부가 좀 제발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게 제 주장이다 보니까 뭐 맞는 말인데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이다라고 결론을 많이 내렸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발표는 작년 여름쯤에 발표를 했었고 몇 가지 자료는 제가 그 전에 한 3-4년, 4-5년 전쯤에 했던 과제에서 따온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일부 데이터들은 시간적으로 조금 뒤떨어진 자료들도 있습니다만 그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중소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사실 2시간, 3시간도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내용을 많이 붙이면요. 그렇게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되도록 저는 30분 내로 핵심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벤처 얘기를 할 때 벤처 창업이 굉장히 많고 정부에서는 벤처 창업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벤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뭘까요? 정부 입장에서요. 일자리입니다. 예. 정부가 벤처가 활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도 그렇고 제가 정부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때 벤처가 잘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벤처 지원을 하면서 목표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벤처를 지원을 하면은 실패한다라는 게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결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벤처 한 거는 아시다시피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벤처 붐 때 많은 사람들이 벤처 하게 됐죠. 그러던 것이 그 닷컴 버블이 꺼지고 벤처들이 대부분이 잘 되지 않고 이러면서 2001년 이후부터 급속히 줄다가 다시 2007, 8년 이후에 벤처 숫자를 보면은 창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엔젤 입장에서는 투자해야 기업은 양쪽으로는 많이 있는 거겠죠. 근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의 벤처와 지금 현재 벤처의 환경을 보면은 좀 다릅니다. 2000년대 초반에 90년대 후반의 벤처를 보면은 대기업, 좋은 기업을 다니던 최우수 자원들이 창업을 했다면은 지금 창업은 양쪽으로는 많지만 아직은 최우수 사람들이 창업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한양대학교에 있습니다만 물론 공대가 아니라 경영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술을 잘 모릅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다 창업할 사람, 창업이 자신의 꿈인 사람 물어보면요, 한 100명한테 물어보면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잘해야 한두 명 있고요, 보통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 하고 싶어? 뭘 것 같아요? 2가지입니다. 대기업도 그냥 웬만큼 대기업이 아니라 삼성, 현대 그런 완전 대기업 아니면은 공무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창업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 친한 저랑 연구 같이 하고 그러는 동료 교수들, 미국의 동료 교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스탠포드나 버클리에 있는 대학 교수들은 전혀 다르거든요. 물론 아까 이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스탠포드, 버클리가 실리콘밸리가 옆에 있다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스탠포드 대학생들한테 창업할 사람 이름은 절반의 손도 됩니다.
그것도 가장 우수한 자원들이 창업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창업은 아직 미국에 비해서는 양쪽으로는 2000년대 초반을 행복했지만 질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자원이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 좀 패시브한 직장을 찾으려다가 잘 안 된 경우가 창업을 한다든지 혹은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직도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가 주류를 이룬다 하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그런 데이터에 관한 얘기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벤처 창업을 지원을 해줍니다만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냐? 바로 지난주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아마도 그 미래청조과학부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팀에서 이 IT 관련 창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저하고 또 전화 통화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무수한 창업 기업을 벤처 창업을 도와주겠다. 벤처 기업이 제일로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돈입니다.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본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돈을 필요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정부 돈을 가지고 벤처를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정부 관료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서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지원한다. 지원하는 방식은 두 가지겠죠. 대출을 원활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직접 선발을 합니다. 뭐 그게 융자가 됐건 투자가 됐건 하여간에 그 대상 기업을 정부가 선발을 합니다. 정부가 선발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같이 오래된 벤처 창업과 이런 엔젤 이런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사람들이 융자할 금융기관이나 투자할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하면은 그걸 보고 저 기업은 투자를 하게 되겠다 해서 따라서 하게 되는 그런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더 크게는 정부의 돈은 논문돈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기술을 아무리 알아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히 아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융자 혹은 투자가 시장에 의해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그 기능이 없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투자 융자를 도와주다 보니까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그 벤처 관련 금융의 문제점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부가 직접 심사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고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금융권에서는 이 벤처 기업에게 융자를 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심사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정부 보증을 받아오라고 하고 그러면 그 기업은 기보 혹은 기술 보증 혹은 신용 보증 기관에서 보증을 받아오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었었습니다. 그게 뭐 장점도 있지만 더 큰 비약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처 기업의 목적은 일자리다. 아닙니다. 벤처 기업이 잘 되면 그 결과로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지. 정부가 벤처를 육성할 때 목표를 일자리에 두면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의 입장에서는 저는 정부 정책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정부 정책의 입장에서는 벤처 육성의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혁신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엔젤 투자 관련 그 분들은 아마 다 동감하실 겁니다. 벤처 육성의 목적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일자리는. 목적은 혁신입니다. 혁신.
제가 저기 종종 드는 예가 페이스북 예를 드는데요. 요새는 뭐 언론에서도 그 페이스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페이스북이 창업을 했습니다. 하버드대 학생이 마크 주커버그가 창업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기업을 창업했죠. 페이스북 자체가 고용을 얼마나 만들어냈을까요? 페이스북 기업 하나만 보면 별로 없습니다. 페이스북 서버만 쫙 사다 놨고 프로그래머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뭐 2,700명인가 그러고 올 3월인가 뭐 3,000명이 넘었다 말았다 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페이스북 어마어마한 혁신 기업이 나왔지만 페이스북에 고용되는 사람이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벤처 육성을 일자리로 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페이스북 야 그거 기껏해야 3,000명밖에 고용 창출 안 하는데 뭐로 도와줘? 그거보다 한 2만 명 창출하는 기업 없어? 이런 식으로 벤처 육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3,000명도 채 안 되는 고용 회사이지만 페이스북에 나오니까 페이스북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마치 뭐 우리나라에서 카톡이 나오니까 뭐죠? 저기 게임하는 거 애니팡이 나오듯이 페이스북이 나오니까 페이스북에 각종 앱을 공급하는 뭐 포스케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기업을 합치면은 그 고용 인구가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떤 리포트에서 그래요.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30만 명. 100배인가요? 3,000명에? 30만 명, 40만이 페이스북에 의해서 창출되었다 합니다. 즉 페이스북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정부 정책은 벤처를 육성할 때 30만 원 생각 못하는 겁니다. 당장에 페이스북 지원해 줄게. 너네 몇 명 고용 창출했어?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새 정부가 계속 벤처 육성을 하면서 왜 더 벤처 육성을 강조하냐면은 청년 실업률이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3.7%인가요? 뭐 선진국치고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쪽에 속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9%, 10%, 거의 10% 가까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뭐 유럽, OECD 국가들은 실업률이 20%, 30% 이렇지만 그거에 보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이 취업의 어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꾸 청년들이 뭐 다양한 그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청년 실업의 해소 통로가 벤처다라고 자꾸 어프로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아마 지금도 정부에서는 이 벤처 육성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계해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점은 자꾸 봤습니다.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벤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참 제가 답할 때마다 괴로운데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육성의 목적이 일자리라고 하지 말고 혁신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 뉴 리스본 아젠다라는 것이 2000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보통 10년에 한 번씩 이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 EU, 유러피언 유니언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2000년에 리스본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입장에서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도대체 미국 이놈들 왜 이렇게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리드하지? 봤더니 혁신 기업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유럽에서는 안 나오는 혁신 기업이 미국에는 지속적으로 나올까? 봤더니 벤처 창업이 활발한 게 미국 혁신의 그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럽도 미국과 같은 그런 혁신 벤처 기업을 만들자, 지원하자라는 그 아이디어가 뉴 리스본 전략입니다. 미국의 벤처 기업을 모방하는 건데 사실 미국이 가장 선진국인데 그 분야에서 미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나라는 사실 전혀 아닙니다. 거꾸로죠. 엔젤, 여러분과 같은 엔젤이 잘 돼서 벤처를 육성하는 국가인데 유럽은 미국과 같은 그런 엔젤 제도가 제대로 없으니까 정부가 그럼 일단은 주도하자. 그게 뉴 리스본 정책입니다. 단 미국처럼 되려면은 유럽 국가들이 직접 벤처기업 할 때 돈 주는 거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게 뉴 리스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은 정부가 투자를 지원해주면은 직접 하지 말고 모태펀드에 돈을 줍니다. 그래서 모태펀드 보고 하라는 거예요. 혹은 정부가 벤처기업이 그 융자를 받는 것을 지원을 해줄 때는 정부가 직접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줍니다. 은행에 돈을 줘서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돈과 합쳐가지고 융자를 해줍니다. 단 정부 돈은 굉장한 저리죠. 혹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빌려주는 은행의 돈과 정부 돈을 합치면은 은행은 자기 돈에 대한 이자만 받으면 되니까 굉장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리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럽 리스본 전략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행의 돈과 유럽 정부의 돈이 합쳐져서 기업한테 융자가 될 때도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에 정부 돈이 들어간지 자체를 모르게 하자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 정부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리지 마라. 왜?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기 정부 돈이 들어갔다는 건 아니면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먹튀가 발생을 하는 거죠. 먹튀가 꼭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다 보면 먹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정신이 리스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5분 지났으니까요. 이 융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엔젤이기 때문에 융자에 대해서 제가 그 각국의 융자 정책에 대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 정책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어떻게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대신에 이제 그 엔젤 협회에 맞춰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것을 정답은 물론 아닙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고민했던 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특히 창업 단계의 기업의 경우는 이 에쿼티 파이낸싱 투자를 받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아무 레코드가 없는데 은행에서 융자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융자를 해주다 보면은 레코드가 없으니까 자꾸 개인 신용에 대해서 신용 연계를 해주고 그러다가 사업 망하면은 신용 불량자가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에쿼티 파이낸스는 특히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 기업에게는 정말 가장 중요한 꽃 중의 꽃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EIF라든지 요즈마 펀드, 싱가포르의 TIF와 같은 이런 펀드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순수 민간 펀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부 돈도 들어가 있고 민간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가 알아서 투자를 합니다. 정부는 손을 뗍니다. 돈만 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런 서제신이 하도 많다 보니까 모태펀드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대충구도 벤처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벤처 관련 금융기관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부가 모태펀드에 돈을 넣었을 때 그 모태펀드가 정말 순수히 정부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투자 기업을 정할 수 있냐? 아닐 겁니다. 아마도 계속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어디에 주는 것이 맞는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정부의 입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처럼
모태 펀드를 만들어 놓고 정부는 돈만 주고 알아서 운영해라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인데요. OCS라는 정부 기관이 출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펀드 관리 기관에서 이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죠. 간접 투자를 그러니까 모태 펀드가 또다시 다른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펀드가 직접 기업들을 선별을 하기도 하고 혹은 요즈마 펀드가 직접 투자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의 벤처 펀드 도쿄 대학하고 정부의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도쿄 대학이 캐피탈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뭐 일본의 시스템이라는 게 좀 복잡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현 제도보다는 좀 그래도 나을 것 같아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좀 핵심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우리나라 사정이 어쩌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요 싱가포르의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싱가포르는 잘 압니다. 제가 한양대학교 오기 전에 제가 첫 교수 생활을 싱가포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든지 싱가포르 그 공무원들과 어느 정도 지금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그 투자 관련 벤처 투자 관련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타트업 엔터프라이즈 디벨롭먼트 스킴 (SEEDS라는 건데요. 간단히 설명드려서 정부는 투자하는 엔젤 모태 펀드 그런 또 따로 있고요. 싱가포르에. 요거는 뭐를 하냐면요. 여러분들과 같은 엔젤 투자가들이 우수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면 뭐 좋은 거고요. 그건 정부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금을 여러분들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엔젤 투자가 입장에서는 본인 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연 한 1억 얼마가 넘으면은 최고 소득세율 35% 플러스 지방세 10% 하면 거의 한 40% 우리 세금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손실금이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뭐 1억이 났다.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1억이 났다 하면은 그분은 4천만 원 정도를 소득공제를 그러니까 1억을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냈던 세금에서 4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위한 거냐? 엔젤 투자가들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겁니다. 돈을 벌었을 때는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손실을 봤을 때 소득공제를 해주면은 리스크를 많이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엔젤 투자가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싱가포르의 제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모든 제도는 항상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제도가 있으면 또 분명히 소득이 한 수십억 되는 사람이 엉터리 회사 친구한테 창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줘서 망한 것처럼 서류를 만든 다음에 그 한 20억 투자한 거에 대한 소득공제 받아서 뭐 한 5억 돌려받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싱가포르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무 벤처기업에다가 벤처기업에 이런 자격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그 테크노 프리너 스킴 뭐 EII 엔터프라이즈 인베스트먼트 인센티브 스킴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이때는 정부 심사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 혁신 기업이다라는 그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공제를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을 골라서 정부가 직접 정부 돈을 줬다면은 싱가포르는 그런 기업을 고르는 것까지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만 직접 정부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그러니까 미국처럼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정부가 이스라엘처럼 모태펀드 돈만
대놓고 또 손 떼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역할도 적절히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들어가서 그래서 잘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도 들어가면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만드는, 그리고 엔젤 기업가들도 엔젤 투자가들도 그 풀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의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요. 그 이외에도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창업을 하고 좀 빨리빨리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중간 중간 회수 시장이 우리나라에 너무 없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되기 전까지 이 처음 창업한 사람이 돈을 회수해 나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학생들이 창업이 빨리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친한 선배 중에 대박을 난 선배가 있으면은 그거 따라하고 싶거든요. 무슨 기가 막힌 아이디어,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소규모로 했는데, 미국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조그맣게 소규모로 창업을 했는데 아이디어가 좋다 보니까 구글이 그 회사를 10억 달러에 산다.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빌리언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창업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젊은 학생들이 나도 창업을 해서 수억 대의 자산가가 되겠다, 수억 불의 자산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키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기까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하나 창업을 해서 대기업에 판다, 혹은 특히 뭐 외국 기업에 판다 이러면은 와 잘했어, 너 그걸로 500억 벌었네 라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저런 먹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해외 기업에 팔면은, 혹은 대기업에 팔면은 대기업을 비난을 합니다. 왜 대기업이 좀 잘 되려고 하는 중소기업을 일을 뺏어가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물론 대기업 잘못한 부분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기업에 팔았다고 비난을 하고 해외 기업에 팔았다고 비난을 하면은 도대체 중간 회수 시장은 언제 활성화할 거냐. 중간 회수 시장이 활성화돼야 벤처 창업도 활성화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하려고 우회 성장하는 제도를 만들어놨지만 거의 성공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예.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창업자가 M&A 통해서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한테 팔고 캐시 아웃해서 나가는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보는 사회적 문화가 있다. 그게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또 지분과 경영권을 유지하는 벤처 창업자가 진정한 기업인이며 진정한 애국자다라는 시각도 벗어나야 됩니다. 원래 벤처 기업이 더 성장을 하게 되면 혼자 창업했던 이 사람은 좋은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끌 중견기업을 이끌 능력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넘기는 게 맞는 거죠. 그 경영권을 넘겼다고 해서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어야 된다. 예, 제가 딱 30분 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결론은 벤처 창업은 일자리가 아니라 혁신이 목적이다. 일자리는 결과여야 되는데 자꾸 정부 정책은 일자리를 붙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당장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리고 그 외에 그것과 결부된 해외 사례라든지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중간 해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코넥스 시장을 지금 도입했는데 네. 이게 지금 잘 나간다는 분이 많지 않은데
여기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이 좀 보완돼야 잘 돌아갈 수 있을까? 현실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장에 지금 현재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뭐라고들 얘기를 하나요? 뭐 일단 이 기업 예를 들면 관할 관참 창업학교라고 기업을 관하면 전기차에 담당하다가 이제 포인트로 넘어가면 자본시장으로 넘어가는데 생각한 포인트도 다르고 당하는 관청의 차이도 있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제 기업들을 위한 자금 조달 시장이 될 것인가 우리가 기업들한테 중소기업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컨디션이 바뀌지 않을 건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이 증권시장의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과거에 그 스펙과 같이 우회 상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소기업이 한테 별로 유리하지가 않은 거는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거를 너무 풀어놓으면은 2000년대 초에 코스닥에 올려놓고 뭐 그야말로 먹튀하는 비도덕적인 일부 기업들에 대한 그런 그 경험 때문에 정부는 그런 거 규제 안 하고 뭐 하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제대로 확 풀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저기 공무원들 얘기가 회장님들 계셨을 때 들었지만 아니 그러면 미국은 먹튀하는 놈 없겠냐? 미국도 분명히 먹튀하는 놈 있을 텐데 왜 미국은 잘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분명히 회사 그럴싸하게 포장만 해놓고 엔젤 투자가라든지 각종 지원금 받은 다음에 도망가는 기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벤처 창업이 잘 되고 미국의 혁신을 이끌고 결국 전 세계를 이끄는 기업이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벤처가 혁신이라는 말씀 동의하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수님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엔젤 투자자 입장으로서 빠른 결과물을 얻는 것을 귀결되는 것이 M&A로 귀결되고 있고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과연 그러면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는 것이 엔젤 M&A라는 것이 빠른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만 넥스트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조그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1000명, 2000명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창업자로 굉장히 틀리다는 부분은 맞는 말인데 우리 청인 창업가들이 5년 뒤, 10년 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수명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다음에 뭘 하냐 이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창업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는 창업가이면서 혁신가이면서 수만 명의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조직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분은 벤처에서 시작을 해서 본인이 계속 그 단계를 이끌 수가 있는 거고요. 마크 주커버그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간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 다 페이스북한테 가서 팔으라 얘기했는데 안 팔고 대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만 그럴 능력 모든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되느냐? 수만 명을 이끄는 조직가로서의 능력을 반드시 무슨 아카데미라든지 무슨 정부 센터에서 그런 능력을 반드시 키워줘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넥스트 모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거고요. 아닌 사람은 빨리 팔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도 기업을 살 기업이 누구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 아니면 해외 기업이에요. 근데 대기업이 그거 인수했다가 얼마나 욕먹겠어요. 분명히 욕 많이 먹을 거라고. 삼성전자가 어디 인수했다 욕 먹을 거고요. 구글한테 팔았다. 이것도 또 민족 자존에 걸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 페이스북에 팔았다.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 비난은. 그래서 결국은 팔지 못하고 끌고 나가다 보면은 잘 안 되는 사례들이
이전에 아이러브 스쿨 같은 새로운 기술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예. 말씀 잘 드렸고요. 시장 메커니즘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 못하는 것들도 동의하는 것들도 하는데 대기업이 사가는 걸 비난받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 착취하는 걸 비난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생태계가 얼마나 대기업 편향적인지 모르실 거예요. 현업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요 이런 악질이 없어요. 그 정부 정책도 중소기업 정책 지원한다고 해놓고 결국 보면 2009년인가 경호대 교수가 논문 자료를 보니까 R&D 자금의 1조 중에 9천억이 다 대기업에 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아래. 정부 R&D 자금에. 근데 왜 R&D 자금을 다 대기업에 쏟냐? 공무원들이 참 일하기가 좋아요. 실적 내기도 좋고. 거기다 퍼주면 자기네들은 별 탈이 없어요. 중소기업은 왜 망하는 데 썼냐?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될 작업이 아까 혁신을 얘기하셨지만 그보다 더 선행돼서 내구조를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대기업에 대한 어떤 시장 불균형 이게 시장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하나 내보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외판 취급해요. 방문 외판을 완전히 아는 사람도 전화를 안 해요. 예. 그래 좀 SI 한다고 그러면 다 달라붙어요. 뭐 먹을 거 없나? SI가 너무 힘이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놔도 어떤 벤처회사가 뭘 만들어놔도 SI에 물타기 돼요. 물타기 돼가지고 SI는 용역이잖아요. 예, 도급이라고 하는데 도급이니까 소스 다 내놔야 돼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되는 생태계에서 대기업 생태계와 시장 생태계 이거를 혁신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지금 현재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정책이 이제 선행해야 될 정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우수 인력이 미국은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는 도입이 안 돼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저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은 없어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 일하는 영역에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기존의 그런 인력들, 인프라 인력들이 있죠. 그 인프라 인력이 지금 그네들보다 나아요.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사람을 위주로 좀 해서 선순환 구조를 취해주는 게 좀 좋지 않느냐. 네. 이런 예. 생각하는데 아니 제가 특별히 답변을 드릴 말씀은 없어요. 동감합니다. 동감한다는 말 듣기 못하겠네요. 저 뒤에 계셨는데. 네, 그냥 실무적으로 아까 모태펀드 같은 제안 하셨는데 사실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가지고 창출활동으로 수사하는 부분인데 이게 수사 조건들을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대표이사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회사가 경영화 됐을 때는 대표이사가 개인으로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실화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개인으로서 대표이사가 지금 보증을 하는 겁니다. 투자에 원금에 대한. 네네네. 그것이 지금도 있어요. 그 창수사 쪽에 얘기하면 이거는 모태펀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딴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벤처 생태계 가장 큰 차이점이 도덕적 경영에 대한 잘못은 당연히 대표이사가 책임질 수 있겠지만 어음부도로 인한 회사가 경영이 안 돼서 투자 원금을 못 상환할 경우에도 사회인단의 의무사항은 그거는 사실 회사 부실이 됐을 거랍니다.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좀 멀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 현실과 괴리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말씀하신 건 어마어마한 불평등 조건이자 결국은 잘 될 때는 아니고 못 되면 개인이 책임지라는 거는 모태펀드의 기본 개념과는 거리가 먼
제가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큰 문제네요. 그렇다면 모태 펀드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벤처가 잘 되는 이유가 아무런 정말 거리낌 없이 마음껏 창업해서 한번 해보고 100개에서 한두 개만 성공하면은 미국 사회를 바꾸는 100개에서 한두 개가 뭘까요? 한 1000개에서 한두 개만 성공하고 나머지 998개는 다 망해도 좋으니 마음껏 해봐라라는 게 미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나오고 야후가 나오고 구글이 나오고 페이스북이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고 애플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방식이라면 우리나라는 정말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 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용 불량자를 안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는 미국 같이 엔젤 투자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창업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안 나오고 손익없이 보전은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엔젤 투자자가 우리나라 같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도 나름대로 창업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유럽하고 다르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요즘화 펀드가 있어서 거기서 상당한 그런 그 창업 부문을 이렇게 내는데 그 요즘화 펀드하고 우리의 한국 모태 펀드하고를 한번 비교해 보신 적 혹시 있어요? 아니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한국의 모태 펀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독소 조항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그냥 제가 듣는 얘기로 모태 펀드의 운영이 여전히 정부의 그 관료들의 입김이라든지 관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관료들과 친한 사람들이 모태 펀드 관리자로 가고 그런다는 그런 상황만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요즘화 펀드 이제 그 OCS 산하에 투르파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투르파 시스템은 그 이스라엘에 창업하는 분들이 1년에 한 500개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 펀드를 받기 위해서. 그럼 500개를 지원을 하면은 투르파라는 시스템에서 전문 그 간별사들을 데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직접 내려보냅니다. 그 500개 회사에 내려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두세 달 같이 지내봐요. 그러니까 그 선발 과정이 아주 정교하죠. 우리는 그런 신청 받으면 서류 심사 한번 하고 심사위원 앉혀가지고 한번 PT 한번 하고 대충 그걸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치는 수준이라고 선발 과정이 아닌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정교하게 그 사람 리더십이나 뭐 그 사람의 품성이나 이런 것은 오래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이나 경영 능력이나 이런 것은 거의 평가가 못 오는 거죠. 서류하고 심사 한번 하고 불러가지고 PT 한번 하는 것까지 어떻게 그 부분에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투자해주는 그런 경우에 성공 확률이 한 1%밖에 안 돼요, 정부에서. 근데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뽑으니까 성공률이 한 2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00개 중에서 한 125개를 뽑아가지고 그걸 단계별로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대신에 이제 투자로 들어가니까 망하는 80%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질 않아요. 대신에 이제 20%가 성공을 하게 되니까 그 20%가 뭐 5배에서 뭐 100배로 성공을 하게 되니까 투자 금액이 훨씬 더 원금을 수강하고 다시 선순환 듯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왜 우리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가? 글쎄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에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2달씩 같이 지내면서 우리가 너무 그 굉장히 엉망이다 보니까 2달 같이 지내면 무조건 그게 지원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거기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에 500개 기업이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4분의 1만 125개 뽑아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탈락이 되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너무 그 페이스 밀접해서 그 대상 기업과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친해지면은 비리가 많이 생긴다고. 근데 이제 그것은 우려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보고서만 쓰는 거고 그 보고서 쓰면 심사위원들이 안 돼가지고 그 보고서를 보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감별사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 네네네. 예, 알고 있습니다. 기록약을 더 받으시겠어요? 뭐 시간은 다 됐는데 혹시 시간을 저희가 뭐 질문하셔야 될 네, 한 분 정도 마지막으로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모모스 엔젤 포럼을 진행했던 최재덕이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대학생들 아까 함께하는 친구들한테 창업을 할 의향이 있냐고 저는 뭐 100명 중에 1명도 없다고 했었잖아요. 저도 카이스트랑 서울대랑 저희 포럼 홍보하러 다니는 많은 교수님한테 저는 말을 하면 창업을 하면 거기서 신불사가 되고 나는 실패하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자기는 좋은 대학이 있으니까 취직하기 쉬운데 왜 창업을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런 얘기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대학생 투자자 입장에서 대학생들의 그런 투자 쪽으로 오는 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대학생 투자 활성화하는 방안이요. 네. 사실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은 없고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 중에 언급했던 얘기인데 그 자신과 친했던 선배들이 대박 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냥 취업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 연봉 4천, 5천 받고 살 것이냐, 나이 30에 100억대 자산가가 될 것이냐, 그리고 100억대 자산가가 될 확률이 꽤 있다라고 보이면은 창업을 할 텐데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게 아니고선 그냥 학생들한테 창업하라 그러면서 창업 관련 강의들 저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에 있습니다. 창업 과정 그런 거 설명해주고 그런 거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예, 뭐 부족하나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그 홈페이지 찾아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